머리가 띵해질 예정인데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합 주기는 측정하면 되죠. 걔를 통해서 요식을 통해서 그린 그래프로 공전 주기도 빼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녀석의 공전 궤도 반지름 얼마나 떨어져서 도는데만 알면 사실 걔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물리적으로 그 궤도의 회전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알아내는 거잖아요. 걔가 어느 정도에 한 바퀴 도는지, 나도 돌고 너도 돌 때 어느 정도에 다시 만났는지, 그리고 너가 그 중심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각각 공전 주기랑 회합 주기랑 공전 궤도 반지름 세 가지의 물리량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작업은 이 내행성과 또 외행성 두 개가 사실은 방법이 달라요. 그 공전 궤도 반지름을 알아내는 방법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생 때 안 배웠어요. 지수에 처음 들어온 대학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겁을 주냐면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서도 교양지구학 과목이나 천체 물리학 수업에서 입문으로 이 내용이 나오면 대학생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지구학 교육과에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생투하원을 선택했는데 점수가 제주대 의대와 서울대 지구학 교육과가 붙은 거야. 정시겠죠, 당연히. 어디 갈래?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제 의대를 갔어야 되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서울대 이러고서 이제 물론 이제 서울에 계속 살고 있는 친구들이 또 뭐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서울대에 왔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모르고 지투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자기 가가지고는 내행성이 어떻고 외행성이 어떻고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떻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내용 자체가 실제로 어렵고 그 친구들은 나중에 각자 공부를 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내용이에요.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얘가 어느 정도 태양으로부터 떨어져서 도는데 이거예요. 목표가 이거야. 뭐를 활용하냐면 뭐를 활용한다? 내행성의 최대 특징, 최대 이각. 한마디로 나랑 태양 사이의 특정 각도를 벗어날 수 없죠. 왜냐면 안쪽 궤도를 도니까 우리보다. 그걸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2019년 11월 28일 관측 자료인데요. 수성의 위치가 그때 20도 정도 떨어진 서방 최대 이각에 위치를 했대요. 그러니까 태양 있고 지구 있고 서방 최대 이각이면은 1번, 2번 어디 쪽이에요? 2번 쪽인 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 2번으로 틀어질 각도가 몇 도다? 20도라는 걸 관측을 한 거야. 태양으로부터 하늘에서 봤더니 20도 떨어져 있네. 이렇게 그냥 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태양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20도 떨어졌으니까 요 라인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수성이. 괜찮죠? 그때 요 라인에 딱 수직하게 내리는 요 원을 그려주면, 수직하게 내린 이 접선을 반지름으로 한 요 원을 그려주면 여기 이제 공전 궤도가 되겠죠. 왜냐면은 요 라인에서 딱 20도 틀어지고 서방 최대 이각이니까 수직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딱 요 삼각형을 그려주면서 우리가 이 공전 궤도의 반지름을 길이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눈치 바로 채셨겠지만은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우리 알고 있죠. 1AU라고 하기도 하고 킬로미터 단위로 하면 약 1억 5천 킬로미터 정도 되잖아요. 요건 알고 있어. 근데 여기 각도를 우리가 알았네. 측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사인 20도 하면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20도니까 바로 그냥 1AU에 사인 20도 하면은 우리가 궁금한 그 수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바로 나온다. 얘는 괜찮죠. 내행성이 조금 쉬워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실제로 한번 탐구 활동하는 걸 보시면 되고, 얘가 좀 머리가 띵합니다. 외행성.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외행성 같은 경우는 행성의 위치랑 공전 주기를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손으로 쓰면서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를 실제로 어려워하거든요, 많이. 정보도 엄청 많죠, 아까에 비해서. 그래서 눈을 어디에 천천히 둬야 되느냐를 순서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에 일단 여기에 눈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춘분점이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춘분점은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춘분점의 정의가 뭐게? 그치. 적경은 춘분점 0시, 적위는 0도. 근데 이제 그건 완전 적도좌표계에서의 정의고, 그렇다면 춘분점을 실제로 어떻게 찾는데? 그거는 심플하다 그랬죠.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이 춘분점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공책을 보시면 여기 알파라고 돼 있을 텐데 춘분점을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항상 쓸 수가 없으니까 알파라고 돼 있으면은 아 거기가 춘분점이구나. 즉 왜 알파를 쓰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도 좌표의 기준이잖아. 0시 0도. 그러니까 x, y축 있을 때 원점을 0이라고 쓰는 것처럼 그 구면 좌표계에서 알파 거기가 딱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체에서. 그래서 여기 알파인데 춘분날은 대충 3월 21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에 지구가 여기다 쳐봐. 그냥 치는겨. 그날 태양을 봤어. 그럼 태양은 저쪽 하늘 어딘가 있겠죠? 그게 춘분점. 0시 0도. 괜찮죠? 앞에선 이런 것도 보여드렸었죠. 앞에 슬라이드인데 그림이 조금 바뀌긴 했어요. 춘분날 지구가 여기로 왔어. 3월 20일, 6월, 9월, 12월 춘, 하, 추, 동 이해되시죠? 그래서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이 방향이 춘분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걔를 여기다 넣으면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여기가 춘분점이 되는 거지. 그죠? 하지점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등장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등장을 하는 건 종종 있으니까 하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 하진날 태양을 바라본 여기가 이제 하지점이 되는 거죠. 그죠? 대신 보라색은 천구의 적도겠죠. 왜냐면은 자전축에 수직하니까.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 같은 경우는 저기가 싹 다 0도겠죠. 근데 여기서 6시간 돌아간 하지점 같은 경우에는 천구의 적도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죠. 왜 그럴까요? 지구 자전축이 그치 23.5도 기울어져 있어서 하진날은 태양의 위가 플러스 23.5도니까 얘보다는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 추분점 같은 경우는 12시면서 다시 천구의 적도에 있으니까 0도일 거고 동지점 같은 경우는 다시 90도 돌아가니까 18시면서 이번에 천구의 적도 어디 있어요? 아래에 있지.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23.5도. 지구의 기울어진 각도만큼. 그죠? 그래서 지원과 지투를 합치면은 세차 운동뿐만 아니라 자전축 기울기 변화 우리 기후 변화 요인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각도도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 기울기만큼이니까 이 각도가. 그죠? 그래서 아 춘분점이 맞아 저거였어. 그럼 우리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자. 이제 눈이 이렇게 가는 거죠. 아 이날 지구의 질 E1이라 했을 때 그때 어이씨 말이 어렵죠. 천천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그대로 제가 여기 좀 위에다 옮겨놨어요. 네, 똑같은 자료입니다. 아까 여기 춘분날 태양을 바라본 방향 요게 춘분점이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춘분점의 일단 위치인데 여기서 지구의 위치 E1은 약간 달라요. 그려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구, 태양, 춘분점. 지구는 어디 있죠?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근데 태양 여기 있죠. 춘분점 여기 있죠. 그 각도가 얼마다? 202.4니까 여기서 202.4를 돌리면 요 지점에 찍혀야 돼요. 그죠? 이 자료를 주는 거야. 다시 지구, 태양, 춘분점 사이의 각이 202.4여야 돼. 지구는 아직 몰라. 태양은 여기 있고 춘분점은 저기 있어. 근데 202.4도를 돌려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 라인에 잡히는 여기가 E1이 되는 거예요. 잡았지? 작도하는 거예요. 작도. 지금부터 어려운 게 아니고 작도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180도 하고도 사실 22.4도 돌아간 여기에 지금 E1 위치가 있다라는 걸 이 표에서 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줬으면 참 좋겠는데 불친절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자료 썼으니까 이거를 써보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외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외행성의 정보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화성의 자료예요. 화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냐면 화성, 지구, 춘분점 사이의 각. 여기서 여러분이 좀 받아들여 주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춘분점의 방향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춘분점의 방향은 어디게? 얘랑 나란하게 저선으로 요 보조선, 요 춘분점은 여전히 저쪽 방향에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는 가상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큼 돌아가도 그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에서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사실 다른 각도로 들어올 수 있지만 전 위도에 동일하게 나란하게 들어온다라 가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춘분점의 위치도 우리가 요 정도 도는 동안은 계속해서 저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림상 왼쪽. 그죠? 시키는 대로 화성, 지구, 춘분점 사이의 각을 그려보면 우리가 화성을 지금 찾을 거야. 근데 지구, 춘분점, 그리고 화성 사이 각이 159라 했으니까 요렇게 159도를 돌리는 거예요. 159도를 돌리면 아 화성이 저 라인 어딘가 있겠구나 이렇게 됐죠. 근데 이러면 화성의 위치가 특정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지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화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을 알면은 대원을 그려서 선과 그 원이 만나는 점을 찍으면 위치를 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순서가 반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그 원을 찾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 방향 어딘가에 화성이 있다고 밖에 몰라. 근데 점을 찍기 위해서는 그럼 뭘 알면 돼요? 선과
선, 교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E1이 아니라 E1 프라임에서 사실 똑같은 짓을 하면 되겠죠. 그치? 근데 여기서 포인트 진짜 중요한 거. 사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릴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E1부터 E1 프라임까지의 시간은 화성의 공전주기야. 지구의 공전주기도 아니고 지구와 화성의 회합주기도 아니고 화성의 공전주기예요. 우리가 궁금한 녀석의 공전주기예요. 이거 많이들 헷갈려요. 많이들 헷갈려요. 화성의 공전주기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가 무슨 뜻이냐면 외행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무조건 걔네들이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687일, 우리 1년은 얼마? 365일. 그럼 2년 다 돌면 730일. 근데 687일이면은 두 바퀴 다 돌아 못 돌아? 못 돌죠. 한 바퀴는 돌았지만 두 바퀴는 다 못 돈 상태라는 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 이제 우리가 눈을 여기로 갑니다. 잘 봐요. 똑같은 짓 또 하는 겁니다. 지구, 태양, 춘분점 사이의 각이 160도일 때 E1 프라임의 위치를 잡을 건데요. 지구, 태양, 춘분점. 태양, 춘분점 각도 얼마? 160만 돌리는 거 이번에. 160만 싹 돌리면 요 방향에 지구 E1이 있죠. E1 프라임. 그지? 오케이?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E1부터 E1 프라임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화성의 공전주기. 지구는 몇 바퀴 돈다? 한 바퀴하고 두 바퀴는 못 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여기서부터 뜨르드르드뜨 뜨르드르드뜨 한 바퀴 돌고 뜨르드르드르드르드르드 여기까지. 이 상황인 거예요. 오케이? 이때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짓 해야지. 재밌는 거는 여기서 차이 나는 각도가 아까 E1이랑 E1 프라임이랑 42.4도만큼 차이가 나거든요. 왜 그렇게 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성의 공전주기가 2년하고도 43일이 모자라. 즉 무슨 얘기냐면 E1, 자 다시 E1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다 못 돌고 여기까지가 68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두 바퀴를 안전하게 더 돌려면 이 각도 차이만큼인 42.4도 더 돌아줘야겠죠. 그치? 그 42.4도를 돌 때까지에 걸리는 시간이 딱 43일이랑 거의 유사하잖아. 왜냐면 우리가 365일을 동안 360도를 도니까 거의 하루에 1도씩 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모자란 각도가 우리가 모자란 일수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 보이죠? 모자란 각도가 모자란 일수만큼인 거 거의. 이런 게 다 이제 수학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사실 똑같이 한 번 더 하시면은 화성, 지구, 춘분점 사이의 각. 춘분점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림의 왼편으로 그냥 나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춘분점과 지구랑 화성 사이의 각이 212도가 되게 선을 그려주면 아까 그린 선과 지금 그린 선이 만나죠. 그러면 딱 화성의 위치가 잡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인데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해체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그리지 않으면 야 봐봐 제가 만약에 개념 설명 딱 하는데 이 그림 먼저 던져놓고 자 잘 봐 하면서 설명했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딱 얘만 있을 때 여러분이 상황 분석이 돼야지 사실은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려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 E1일 때 처음에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서 얘 그려주고 그 다음에 E2까지는 얼마 걸린다? E1 프라임까지는 얼마 걸린다? 화성 공전주기만큼 우리가 궁금한 그 외행성의 공전주기만큼 돌려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좀 더 돌아서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서 그 각도 차이는 내가 모자란 일수만큼이랑 거의 비슷하게 치환이 되고 거기서 다시 했을 때 만나는 그 지점이 외행성의 위치다. 걔를 이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여기가 조금 어렵고 머리가 띵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요.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